안녕하세요, 연희버스입니다. 오늘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5성급 호텔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은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의 럭셔리 브랜드 페어몬트가 국내에 첫 진출한 호텔로 지난해 2월 24일에 개관했습니다. 개관 전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곳은 326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4개의 다이닝 장소와 실내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규모의 이벤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를 맡은 호텔 내부는 한국적인 미와 전통, 현대가 어우러진 컨템포러리 스타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주변을 다니면서 건물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건물 자체는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로비에 들어선 순간 진짜 예쁘게 잘 해놨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마치 넷플릭스 로고를 연상케 하는 빨간 기둥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이래놓고 넷플릭스 지원 안되면 배신감 느낄 뻔했는데 다행히 시청 가능했고요.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야간에 로비 주변을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체크인 데스크가 호텔의 규모에 비하면 조금 작은 느낌이라 주말 체크인 시엔 다소 붐비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그래도 주변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서포트 하시면서 체크인 혼잡도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은 비슷한 시기에 개장한 더 현대서울과 협력해 숙박과 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용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객실에서 출발해 다양한 식당들이 모여있는 더 현대서울 지하 1층까지 3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더 현대서울에 입점해 있는 식당들이 워낙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웨이팅도 길어서 밥 한 번 먹기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투숙객이라면 객실에서 미리 현대식품관 앱을 통해 예약을 걸어놓고 편하게 쉬다가 시간 맞춰서 내려가면 되니까 진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멋모르고 주말에 방문했다가 쉬게 한번 되었던 저로서는 신세계가 따로 없었습니다.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과 더 현대서울과의 시너지는 정말 칭찬할 만하네요. 더 현대서울 맛집 소개는 후속 영상에서 다뤄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배달음식 주문도 가능한데요. 입구에서 받아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마침 개관 1주년 이벤트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투숙객들에게 코인을 하나씩 제공해 주는데 이 코인을 이용해 로비에 있는 럭키볼 드로우에 참여하는 거더라고요. 인형 뽑기 시스템인데 투숙권, 식사권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저도 도전해봤는데요. 결과는 영상 끝부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객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은 가장 기본 객실인 페어몬트 킹룸. 객실 호수가 표기된 문패 디자인이 독특하고 이뻐서 인상적이었네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꽤나 넓은 객실이 저를 맞아주었는데요. 가장 기본 객실임에도 불구하고 41제곱미터라는 넉넉한 평수를 자랑합니다. 욕실은 널찍한 욕조와 샤워부스, 그리고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 공간과 세면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와 화장실은 하나의 문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했고, 세면대와 욕조가 검정색이라는 점도 다소 특이한데 자국이 쉽게 남아 그다지 굿초이스 같진 않지만 어차피 잠시 머물다 갈 저로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진짜 특이한 점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욕실을 둘러싼 문들이었습니다. 복도 쪽을 향하고 있는 문과 침실 쪽을 향하고 있는 문,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문이 있었는데요. 이 문들을 전부 닫으면 외부에서 욕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다른 호텔들 리뷰 시 욕실의 부적절한 개방감 때문에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이곳의 욕실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또한 침실 쪽 문을 개방하면 침실과 욕실 간의 동선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간에 위치한 문의 역할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세면대 쪽이라 출입이 불가한데
열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내면서 느낀 부분으로는 안에서 TV가 살짝 보인다는 점과 밖에서 세면대 쪽에 있는 물건 꺼내기가 편하다는 점 정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 문들의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전부 미닫이 문들이라 아무래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더 들고 손잡이 부분도 다소 불편했습니다. 어메니티는 르라보 제품이 제공되는데 장미향이 좋아서 사용하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밖에 드라이기를 비롯한 각종 비품들과 베스솔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옷장에는 가운과 우산, 슬리퍼가 비치되어 있었고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제공해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리미와 금고의 위치는 자칫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이렇게 귀여운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를 해두었네요. 센스가 돋보입니다. 침대는 시몬스의 뷰티 레스트 라인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침구류가 약간 고시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살에 닿을 때 살짝 꺼끌한 느낌이 있었는데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네요. 침대 양쪽으로는 커튼, 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콘센트, USB 포트 등이 있어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랜선과 HDMI 선을 갖춘 테이블도 있어서 업무를 보기에도 좋겠네요. 중간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데 이 등받이 있는 의자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 밖에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커피포트, 각종 커피 캡슐과 티, 무료로 제공되는 생수, 그리고 미니바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음을 요청하면 이렇게 버킷에 담아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지내는 동안 아이스커피 열심히 즐겼네요. 참고로 더 현대서울 지하에 큰 대형마트가 있으니 필요한 간식거리들은 그곳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TV는 55인치로 침대에서 보기 적당한 사이즈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크롬캐스트 기능을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볼 수 있었네요. 가장 기본 룸이었기 때문에 전망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낡은 아파트들 사이로 우뚝 솟은 63빌딩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좋았네요. 투숙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객실 예약 후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대여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숙객이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영장은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인테리어가 이쁘고 베드도 널찍해서 방문하신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 수영모는 필수로 착용하셔야 하니 꼭 기억하시고요. 피트니스 센터는 역시 기구가 중요할 텐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신상 호텔답게 컨디션도 좋아 보여서 운동할 맛 나겠더라고요. 하지만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망을 바라보며 러닝머신을 타고 싶은 분들에겐 다소 아쉬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날 오픈 시간에 맞춰서 직원분께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하러 내려오세요. 네. 오늘 체크아웃 날이어가지고 네네. 사실 제가 어제는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어제 아, 일하느라고. 아.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은 조식과 디너 뷔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식인데요. 5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 스펙트럼에서 제공되며 조식 이용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호텔 측의 가이드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쾌적, 7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여유,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혼잡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유있는 식사를 위해 오픈 시간인 6시 30분에 맞춰 방문을 했고 창가 쪽 좌석에 자리를 했습니다.
신상 호텔답게 내부 인테리어도 이쁘고 테이블 간격도 적당한 편이어서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메뉴일 텐데요.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의 조식 메뉴들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북경오리, 전복, 갈비, 새우 등 조식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메뉴들이 갖춰져 있었고 베이커리도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준수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침이라 그런지 쌀국수에 손이 제일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누들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주문하시면 되는데 저는 3그릇 먹고 왔네요. 그리고 과일도 당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특히 파인애플 최고였습니다. 다음은 디너 뷔페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에서 제공이 되는데 제가 조식과 디너를 같은 날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뉴가 많이 겹치면 어쩌나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물론 일부 겹치는 메뉴도 있었지만 랍스터, 양갈비, 토마호크, 각종 스시류 등 주력으로 파고들 핵심 메뉴들은 충분했기 때문에 딱히 조식이 생각나는 메뉴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디너 뷔페를 이용하면 한 가지 단품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채끝 등심 스테이크와 팬에 구운 문어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꽤나 근사하게 나오죠? 맛도 괜찮은 편이라 만족스러웠습니다. 뷔페 메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품 요리도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더 고급스러운 대접을 받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디너 때도 누들 라이브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조식 때 먹었던 쌀국수가 아닌 일본 라멘과 마라탕면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똑같이 쌀국수가 제공되는 곳들도 많은데 구성을 달리해서 제공한다는 점이 좋았어요. 저는 일본 라멘을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의외로 이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딱 맛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체 메뉴 중에서 저는 이 라멘이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강추드려요. 그래도 이것저것 먹을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 면까지 다 먹기보다는 하나 만들어 놓고 국물만 한 번씩 떠먹어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피자나 파스타 메뉴는 없더라고요. 근데 메뉴들이 시즌별로 달라진다고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직원분들이 상당히 친절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직원분들의 서비스까지 더해져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네요. 결과적으로 조식과 디너 모두 만족스러웠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멋진 인테리어와 널찍한 객실, 만족도 높은 조식과 디너 뷔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호텔이었는데요. 특히 수많은 인파 속 웨이팅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더 현대서울 식당들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내 여행 정보와 다양한 후기들은 체크인데이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앞에 있는 게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 지금 저쪽에. 아, 모르겠다. 도전! 도전! 오! 됐다!